우리는 모두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하고 싶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너무 마음이 안 흔들리고 너무 마음이 안 압도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합니다. 불편한 마음은 싫죠. 불편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하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거나 지칠 때도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경험한 제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내면 가족 체계라는 IFS라고 불리는 심리학적 이론 이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와주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조금 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에도. 제가 40이 넘어서 분명해진 하나 저에게 도움이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그리고 외부 상황은 다른 사람들은 제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가꿀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의 관계뿐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하자 제 삶은 조금 더 편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다른 놀라운 아픈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가짐조차 완벽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강박, 압박에 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고 상황이 뜻대로 안 돌아갈 때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갖지 못하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를 또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이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이 상황에서 지키지 못하지? 나는 왜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또 흔들리지? 그렇게 저의 마음 관리가 또 다른 완벽주의가 되어서 저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내면 가족 체계 Internal Family Systems IFS라고 하는 심리학적 접근이었습니다. 이 내면 가족 체계 IFS 모델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의 일관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부분들로 항상 이루어진 가족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왜 가족 안에 여러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잘 지내고 싶어 하지만 서로 각자 다른 의견과 다른 방식을 고수해서 갈등이 있을 때도 있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부분, 두려운 부분, 완벽주의가 되고 싶은 부분, 도망치고 싶은 부분, 감정을 억누르고 싶은 부분, 상처받은 어린 부분까지. 그리고 이 각각의 우리의 부분들은 저마다의 이유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고 존재하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끼리 충돌을 해서 힘든 거지. 그러면 IFS의 세 가지 주요 파트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자 파트입니다. 이 관리자 파트는 비판하고 통제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조절하려는 부분입니다. 상처받은 부분들이 다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내가 상처받기 전에 막으려고 애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완벽해지고 싶고 완벽하게 내 마음을 조절하고 완벽하게 기능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안 받고 싶고 뭐 등등. 두 번째는 소방관 파트입니다. 이 소방관 파트는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 때, 마음이 이미 상처를 받았을 때, 감정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게 올라올 때 이제 그 이미 난 불을 급하게 끄려고 하는 거. 이미 찾아온 고통을 차단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에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폭식하거나 뭐 넷플릭스나 핸드폰을 과도하게 보거나 감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을 감정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런 분노 등 나한테 찾아온 이 압도적인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추방된 부분들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나의 연약함, 상처,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을 품고 있는 약한 나, 어린 나입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연약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숨겨놓고 싶은 존재들입니다. 얘네가 튀어나오면 나의 어떤 강함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IFS, 내면 가족 체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떤 부분도 나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IFS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어떤 부분도 나쁜 부분은 없다. 이 모든 부분들은 모두 나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최선을 다해온 존재들이다. 그 중심에는 모든 부분들의 중심에는 자기라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 자기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온함, 명료함, 호기심, 자기자비, 자신감, 용기, 창조성, 연결감.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나를 비판하는 부분, 소방관 부분, 회피하고 싶은 부분, 아니면 무섭다고, 피곤하다고 울부짖는 이 어린아이 부분, 이런 소리들에 묻혀서 이 나의 호기심과 열려있음, 자비로움, 자유로움, 이런 자기와의 연결을 잃어버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약해졌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그런 중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아픈 부분들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이 자아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렇게 마음이 완벽해야 한다는 완벽주의 부분에게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그 완벽주의 관리자 파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니? 네가 도대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너의 기능은 뭐니? 너는 왜 거기 있니?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너는 뭐가 그렇게 두려워? 이 역할을 네가 안 한다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쪼아대는 역할을 네가 안 하면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 너는 지금 어떤 느낌이니? 내가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너한테 물어봐 주니까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겠니? 네가 좀 더 긴장과 힘을 빼고 네가 좀 더 편안해지려면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니까 이 부분이 저한테 조금씩 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또 흔들리면 네가 상처받을까 봐.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 네가 마음이 흔들리면 너는 또 무너질 테고 그럼 네가 너무 아파할 테고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네가 네 마음을 완벽하게 지키길 바라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이 부분한테 화가 나거나 이 부분이 무섭게 느껴지거나 이 부분을 억누르거나 없애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아,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지키려고 노력해왔구나. 라는 그 존재의 그 부분에 좋은 의도가 고마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이 부분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저 이해하고 곁에 있어주려고 하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제 몸에서 그 긴장감과 압박감이랄까, 몸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약간 놓아졌어요. 100%는 아니어도 조금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평온은 좋은 마음가짐을 억지로 유지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억지로 하둥바둥 노력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모든 부분들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비판 없이 관심을 보여주고 걔네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찾아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완벽하게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고 아니면 항상 쓸모있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잘 기능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저는 삶의 의미를 항상 찾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항상 물어봐요. 너의 삶의 의미는 뭐니? 그러면 반 이상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 그런 걸 왜 생각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냐면, 삶의 의미를 나의 기능성이나 나의 완벽하게 평안한 상태가 아닌 좀 더 유지 가능한 그런, 편안하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느낄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얻은 깨달음은, 나의 삶의 의미는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순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부터 시작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마음, 그런 불편한 마음, 두려운 마음, 흔들림, 예상치 못한 나의 마음 상황들, 그 모든 것을 그냥 경험하는 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편안한 순간, 기분 좋은 순간까지 포함해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게 편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벽하게 긍정적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이 두려운 부분들, 더 잘하고 싶은 모습들, 나를 쪼아대는 부분들, 도망가고 싶은 부분들 모두 어떤 의미로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존재들이고, 그 부분들과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강한 관계, 계속 관심을 보여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대화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해온 순수한 궁금증, 순수한 자기자비, 열려있음, 연결됨, 그 부분과도 맞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과 대화하는 것이 조금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고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내면의 대화를 막 목소리 내서 사람들 앞에서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상을 이용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는 효과적인 심리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의도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부분들에 관심 가져주고 이해해주고, 아, 내 안에 이런 여러 부분들이 다 모여서 나라는 가족 체계를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걔네랑 완벽한 관계가 아닌 그냥 충분히 이 정도면 좋은, 같이 일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비판이 아니고, 자기 쪼아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런 어떤 경직된 법칙들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가지고 나의 모든 불편한 목소리도 마음들도 바라봐주기. 그것이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좀 더 따뜻함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